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7장 2절 매크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선행 처리기였습니다. 선행 처리기 많이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샵 인클루드하고 샵 디파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헤더 파일일 때는 큰 따옴표로 추가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포털이나 이런 데서 매크로 공격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자,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 등 단순한 반복 기능을 한 번의 동작으로 자동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유효하고요. 키보드의 수행 위치라든지 클릭 횟수 등 사전에 정의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막 하려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걸 실행을 하면 그대로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하니까 이제 단축이 되겠죠. 사람이 하면 일일이 찾고 뭐하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매크로는 프로그램에서 반복해 사용되는 단어나 수행할 문장을 특징 심벌을 사용해서 이걸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그 심벌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이 샵 디파인 요걸 가지고 매크로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처리기 명령인 define을 이용해서 원래 지난 시간에는 상수를 치환하는 형태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에서는 이제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까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PI라고 하고 3.14라고 하면 P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3.14를 바꿔치기 해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기 변수가 있으면 이 매기 변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인데 가장 짧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호상수라고 해서 요거 나오면 이걸 바꾸고 요거 나오면 이걸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요 프린트라고 나오면 요걸로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곱 해가지고 여기 3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라? 여기 있는 3 곱하기 3 이걸 계산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샵 디파인을 통해서 정수형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문자형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실행문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매크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객관식 문제로 내기도 좋겠네요. 샵 디파인 명령으로 이제 정의된 키워드는 다른 의미의 키워드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매크로 확장이라고 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숫자, 문자열 등의 상수를 특정 단어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랬고 세미콜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했고 매크로 문자는 영문자, 숫자, 언더바로 사용할 수 있고 단순 치환은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크로 상수는 일반 변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프로그래머들의 관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는 단순한 치환을 수행할 뿐 연산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연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그걸 보고 연산을 하는 거지 매크로 자체가 연산을 수행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매크로 이름, 정의, 연산, 기능 이렇게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라고 하는 것은 1이다. 2라고 하는 건 100이다. 요거는 단순하게 치환을 하는 거죠. 기호 상수입니다. 여기서 매크로 상수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요거 1 대신에 S라고 쓴 거고 100 대신에
2라고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놓으면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이거 상수다라고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랬을 때 홀수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PI는 3.141592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물론 여기만 봐도 우리가 쉽게 파이의 값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이걸로 쓰는 게 가독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독성도 있지만 파이를 3.14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정확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그때 파이 값을 정확하게 쓰고, 그렇지 않다면 3.14로 하고, 그러면 소스 코드 전체를 안 바꾸고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호상수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거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요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니까 요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R 곱하기 R 곱하기 3.141592를 곱해주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printf 명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를 요거 나오면 요거 대신 요걸로 그냥 대신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넣어준 거 연산이 안 된 거죠. 연산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 함수와 매크로 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자, 일반 함수는 호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보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컴파일러는 컴파일 단계에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함수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의 길이는 실질적으로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길어질 수 있지만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만약 10번 호출했다. 함수의 내용이 만약 100줄이다. 아니 뭐 1000줄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 10줄이니까 10 더하기 1000줄. 그래서 1010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프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이게 호출하고 이런 거 뺀다고 쳐도 어찌든 이 함수의 내용이 900줄이다. 900줄을 10번 호출하는, 그러니까 10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10번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뭐예요? 90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의 길이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커진다는 얘기고, 얘는 이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더라도 이미 한 번 언급이 돼 있으면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 정의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자, 가로를 사용해야지 엉뚱한 값이 출력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감 영상자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동작된 결과가 의도되지 않는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논리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정의할 때 꼭 주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쓴다. 그리고 연산을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매개 변수는 특정 자료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료형이 인트형이어야만 되고 정수형 함수일 때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인트형이냐 W형이냐 딱 정해져 있지만 얘는 있는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그게 인트형이든 차든 이런 거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수압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같은 함수가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를 꼭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제 가로를 하지 않으면 의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써 있는데, 자, 이거는 ABS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그 용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b가 들어갔을 때 이 b의 값이 음수면 양수로, 양수면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는 치환을 의미한 것이고요. 자, 매크로 함수에서 요 가로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2를 입력받아요. 그러면 요 함수를 호출하죠.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가 4가 나왔어요. 여기도 결과가 4가 나오고, 이거는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에요. 이 넘에다가 5를 더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체를 요 A 자리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이 얼마였어요? 2였으니까 2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하고 더하기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10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가 돼요? 17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이 넘이 2니까 2 더하기 5 하면 7이죠. 그러면 뭐예요? 7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49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17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입력받는 요 자체를 하나로 보자는 얘기죠. 하나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5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2 더하기 5 가로 열고 닫고 요 전체죠. 그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49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크로 함수할 때 이 가로를 꼭 잘 사용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엉뚱한 값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정의된 매크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때 사용되는 매크로의 명령은 unDefine, unDeb인데요. 요건 사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max를 100으로 정의했다가 요거를 취소하고 다시 1000으로 바꿨습니다. 자, 만약에 요걸 취소하지 않고 변경된 이름으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다면, 여기 중간에 빠져 있다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만 컴파일러 링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명확하기 위해서 중간에 취소를 한번 해주고 다시 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빠져도 상관없지만 빠져서 다시 정의해도 되지만 넣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맥스에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쭉 나올 때마다 요 맥스를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맥스를 이 다음에부터는 100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맥스를 취소하고 여기서 다시 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100으로. 그리고 나서 나오면 이제 맥스가 이제 100으로, 이게 100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에 대한 합은 5050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또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장 2절 매크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역시 매크로는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매크로도 정의할 수 있고, 원래 문자열을 치환한 개념이지만 이걸 확장, 매크로 확장을 이용해서 뭐예요? 실행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매크로 함수하고 일반 함수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정의했는데 뒤에 가서 unDeb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